네, 나경원 의원님. 참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나라가 뒤집어지고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회에서 그저께 통과시킨 법들 보십시오. 정부조직법, 증감법, 국회법 전부 다 하나같이 위헌 위법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법사위가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그 진행에 있어서도 안타깝지만 4명 의원 앉아 있는데 3명의 의원들에게 퇴장을 명하고 질서 유지권을 직권의 사실을 남용해서 발동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청문회 요구서도 어떻게 제출됐습니까? 어떻게 통과됐습니까? 협의라는 절차가 있었나요? 우리가 검찰 해체 청문회 하는데 불쑥 청문회 요청서 제출해서 이렇게 통과시키고 오늘 청문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청문회 자체도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청문회다. 오죽했으면 대법원장이 불출석 사유서가 아니라 의견서를 냈겠습니까? 헌법 103조 위반이고 법원조직법 65조 합의는 공개할 수 없다는 법원조직법 65조 위반이고 그리고 국정감사 및 증언에 관한 법률 제8조 위반입니다. 민주당이 한마디로 이런 청문회를 빌미로 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뒤집고 그리고 내란 재판 무조건 유죄 내라 하는 것 이것이 노골적으로 한마디로 재판에 개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저는 입법부에 의한 내란이라고 봅니다. 저희한테 내란 하시지 말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그 청문회에 당연히 오지 않아야 될, 출석하지 않아야 될 사람들이 의견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가짜 유튜브 뉴스를 기반으로 한 청문회에 안 왔다는 이유로 대법원 청문회를 하루 더 한다? 이건 뭐 정치 보복입니까? 국회가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있습니까? 선출된 권력이 제일 우위에 있다. 권력도 서열이 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이 신호탄이 돼서 대통령도 바꿔치는데 대법원장은 못 바꾸냐? 뭐 판사가 무오류의 신이냐? 저희는 보니까요. 여기 국회에 총무비서관 한 번도 출석 안 한 적 없었는데 그 출석 안 하는 김현지 지금 현 부속실장 그분이 무법의 신인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오류의 신인가 하면서 이렇게 대법원을 도륙하고 또 지금 뭐 파견 검사들 아니 뭐 검찰청 해체한다는데 파견 검사들이 본인들 의견 표명 당연히 할 수 있죠. 이걸 또 법사위에서 개입하겠다? 저는 이렇게 판검사 도륙하고 대한민국 권력이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에 우선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이 준 선출된 권력, 입법부에 대한 이 권한을 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번 청문회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대법원에 이렇게 도륙하고 나서 뭐 사심제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건 뭐냐? 사심제에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겠다. 헌법재판소는 민주당 주머니에 안에 있나 보죠. 정말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심제 한다는 것 자체가 민주당이 신속한 재판하겠다는 것에 하고 모순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해서 대법원의 권위를 어떻게든지 실추시키고 그리고 한마디로 이 사법부를 뒤집겠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 뜻을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서영교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오셨는데 이게 다 가짜 뉴스로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 AI 뭐 이런 운운하시지 말고 가짜 뉴스에 대한 것. 특히 서영교 의원님 지난번에 우리 당 보좌진 이름 거명해서 완전히 보좌진이 엄청 고생했습니다. 소위 개딸들의 공격도 받았는데 이런 부분 사과해 주시고 전현희 의원은 지난번에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짜 뉴스를 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과해 주십시오. 제가 페이스북에 사과 안 하면은 부득이 고발한다는 형사 조치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짜 뉴스 하지 말고 우리가 좀 이제 법사위도 정말 진짜 뉴스를 기반으로 해서 잘 다투어보고 해서는 될 일, 안 되는 일 우리가 구별하고 그리고 법사위도 정상화 시켜주십시오. 위원장님 혼자의 법사위가 아니니까 많이 이렇게 우리 의원들 발언권을 뺏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절차에 있어서 법사위원장께서 절차를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네, 서영교 의원님. 예, 서영교입니다. 우선 신상 발언으로 먼저 할게요. 오늘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이러면 안 좋은데 고소장 접수해 드릴게요. 서영교가 AI를 가지고 이야기했다고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4월 22일 2부에 배당된 것을 그날로 전원합의체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24일 표결을 끝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그 대선 개입 의혹, 그리고 직권남용 의혹, 선거법 중립의 의무 의혹, 이것을 왜 국민의힘은 숨기려고 하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누구와 어떤 연락을 했는지, 누구와 어떤 모의를 했는지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희대가 윤석열과 통화를 했는지, 김건희와 이야기를 했는지, 한덕수와 이야기를 했는지, 정상명과 이야기를 했는지, 김충식과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계엄 당일날 전화를 윤석열에게부터 받은 나경원, 윤석열이 계엄 당일날 나경원에게 왜 전화를 했을까? 이 모든 것부터 다 밝혀져야 합니다. 한덕수를 4월 30일 날 한덕수가 엠박을 겁니다. 한덕수는 자기의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고 해놓고 엠박을 걸고 출마를 예언합니다. 그리고 5월 1일 날 파기환송이 나고 5월 1일 4시 한덕수가 사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려고 온갖 발악들을 하죠. 그 과정에서 한덕수와 국민의힘은 무슨 전화 통화를 했는지, 어떻게 만나고 무슨 모임을 했는지, 그리고 조희대가 5월 1일 3시에 파기환송하는 그 시간을 어떻게 알고 한덕수 4시에 사직했는지, 그리고 전날 어떻게 엠박을 걸었는지, 이 과정에서 윤석열, 김건희, 쌍권, 그리고 윤석열이 전화한 나경원 등 모두 다 의혹 아닙니까? 저는 낱낱이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청문회 하자고 했던 거 아닙니까?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꼴리는 게 없으면 나왔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하던 날 이야기한 겁니다. 한 건이 사법부의 신뢰를 통째로 무너뜨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 한 건이 불공정하게 처리한 사건, 그 한 건이 이게 바로 5월 1일 파기환송한 그 사건이에요. 사법부의 개혁의 문은 조희대가 열었다. 사법부 개혁의 문은 지기현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이 열었다. 검찰 폐지의 문은 윤석열과 함께 있었던 그 검사들이 열었다. 조희대는 국민 여론조사에 의하면 7명, 6명이 사퇴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10명 중 6명이 사퇴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자,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조희대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 잘 보세요.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는 5월 9일 날 낸 것과 9월 25일 날 낸 겁니다. 자, 빨간 줄 친 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렇게 국회에 대해서 국민이 부르는데 이렇게 오만방자한 조희대, 보십시오. 최근 지난 5월 요것만 달라지고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조희대가 복붙한 그 출석의 요구에 대한 의견서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정당해야 불출석 사유서가 인정되는 것인데, 이 불출석 사유서도 아니고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라며 불출석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가요? 불출석이 사유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법적 처벌 있다는 거 알고 있죠? 맞아, 한 번 더. 우리는 그래서 현장에 가야 합니다. 조희대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였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조희대 일정을 요구했어요. 일정을 요구했는데 이 조희대
자기 일정을 보내면서 5월 1일 날 파기환송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그리고 4월 24일 날 표결한 것도 안 넣어 갖고 왔어요. 이렇게 안 넣어 갖고 오면서 가짜 일정을 보냈다는 것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철저하게 감사해야 된다고 요구하겠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님. 네, 김기표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조용히 해 주십시오. 부천시의회 국회의원 네, 조용히 해 김기표입니다. 조용히 해 주십시오. 자, 조용히 해 주세요. 부천시의회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발언하겠습니다. 조용히 해 주세요. 시간을 다시 내주세요. 자, 서영교 의원님 조용히 해주세요. 곽규택 의원님. 곽규택 의원님.